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동안 제가 부동산 이야기 많이 안 드렸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잠실이 10억 정도 하락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실이 누구나 원하는 곳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잠실에 엘스라는 데도 있고, 제가 뒤에 주공 아파트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잠실역이 있고 잠실 세내역이 있어요. 잠실 엘스 같은 경우는 바로 잠실 세내역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아파트고, 잠실 주공 같은 경우도 잠실역에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좋아하는 여기 공원도 크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쇼핑몰 큰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일자리도 강남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강남도 가깝고, 그리고 뭐 공원도 있고, 심지어 한강도 있죠. 여기 한강도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공원도 있고 한강도 있고, 그리고 쇼핑몰까지 엄청 좋은 입지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잠실입니다. 근데 이 잠실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진짜로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27억까지 올랐던 거에 비하면 지금 19억으로 내려왔자 있나요? 그래서 19억 8천이니까 거의 20억이라고 보면 27억에서 20억까지 한 7억 정도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전부 15억이 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풀리긴 했지만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때는 26억, 24에서 26억 정도가 되던 것들이 20억에서 뭐 21억 혹은 19억까지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 좋은 입지가 이렇게 7억 정도에서 8억 정도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면 여기 잠실 주공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지역이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자만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어찌됐든 19억에 매수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매수자는 어떤 생각이실지, 혹은 파시는 분은 어떤 생각이실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패닉바잉으로 영끌이 잠실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뭐 2019년 이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구매를 하셨겠지만, 이 잠실 같은 경우는 이제 15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을 구매하시고 현금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이 영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영끌로 주변에 아파트가 내려가는 거에 이 15억이 넘는 아파트도 딸려 내려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잠실 이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요즘 잘 안 되고 있는 이슈가 이 아파트에 악영향을 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금리가 결과적으로 이 영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재건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면서 앞으로 값은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뭐 계속적으로 내려갈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잠실역 바로 옆에 있고, 길만 건너면 롯데월드, 길도 건너면 롯데타워, 조금만 더 가면 공원도 있고, 이쪽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뭐 이쪽에 사셔도 별로 멀지도 않으니까요. 이렇게 가까이 한강도 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주공이라고 써 있잖아요. 주공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오래된 아파트임을 알 수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잠실 주공 5단지라고만 적혀 있고, 다른 데는 잠실 엘스, 뭐 리센츠, 이렇게 트리즈, 뭐 이렇게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주공이었겠죠. 근데 주공이 바뀐 것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5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19억 850만 원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보면 이게 1층이기 때문에 뭐 얘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20억 가까이 가고 있다. 그래서 27억이 최고가였는데 지금 19억 초반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8억 정도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한 7억에서 8억 정도 다운이 돼서 거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여기 보면 28억도 있네요. 그럼 29억 정도에서 지금 19억이 됐으니 10억까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9층이고 1층인 이런 거는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잠시 엘스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엘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한번 한 거니까 2008년도에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대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거의 6,000세대에 이르는 5,678세대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보면 전세가는 한 10억 정도에 형성이 되고, 매매가는 최근 거를 떠서 이렇게 19억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34층이 되는 건물이고, 굉장히 6,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 팔아야 될 분이 어느 정도 몇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6,000세대라는 거는 팔아야 할 분이 1% 혹은 0.1%라도 뭐 6명에서 많게는 60명까지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하락장에는 아파트가 안 팔리면 더 싸게 내놔야 되잖아요. 이 더 싸게 내놓는 걸 한도 끝도 없이 내리다 보면, 한 건이 거래되면 그게 엄청난 하락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세대수가 많을 때 1000세대 혹은 100세대라고 했을 때는 한 명이 팔거나 뭐 안 팔거나 이렇게 매물 자체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6000세대 정도 되면 매물이 그래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된다. 그럼 서로 경쟁이 붙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락폭이 크게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대단지예요. 3,930세대가 있고 거의 4,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여기서 보면 용적률이 앞에 거보다 많이 낮은 걸 볼 수가 있고, 사용 승인일이 78년도인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이 돼야 값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여기 끝에 부분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최근 거를 못 갖고 왔는데, 전세는 앞에 엘스는 한 10억 정도였는데 여기는 4억 정도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결국 지금 19억 혹은 18억쯤 팔렸다고 하면 매매가와 전세 갭이 엄청 크게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갭이 중요하진 않죠. 이게 지금 살라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실거주가 이 전세값을 대응한다고 생각을 하면 실거주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78년도에 지어진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노후되고 거주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가 지금은 오히려 이 재건축에 맞춰져 있는데, 이 재건축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 거지, 실거주를 위해서 구매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20년, 30년 살기 위해 구매한다기보다는 새 아파트로 변환돼서 실거주를 하기 위해 구매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규제가 해제가 많이 됐거든요. 일단은 15억 이상 대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15억이 넘어가면 현금으로만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구매자들이 조금 생길 수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DSR이라는 게 있거든요. 15억 중에 만약에 뭐 한 50%까지 빌려준다. 그럼 한 7억까지 빌릴 수 있는 건데요. 이 7억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준다는 겁니다. 이 7억을 지금 30년 기준으로 뭐 갚는다 그러면 거의 한 300 넘을 거예요. 한 400까지도 월에 들 겁니다. 근데 월급이 300에서 400인 사람이 이거를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월급이 2배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월급이 800에서 700 정도는 되는 사람들만 이거를 빌려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저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매수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규제 해제가 더 됐죠. 서울 및 영급지역 모두 조정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는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제를 했는데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지금 이 연합된 네 곳도 해제를 해주겠죠. 근데 이것도 조정지역을 안 해주는 거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직까지 유효하거든요. 그냥 결과적으로 실거주자들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구매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풀려야 되고 이 조정지역도 풀렸을 때 70% 대출이 가능하면서 70%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DSR을 가지신 분들만 구매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돈 많으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월급쟁이로서는 조금 바라보기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1년 전만 해도 0.25였는데 이제 4% 달성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미국에 맞춰서 원래 미국보다 높게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는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3%까지 올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빚을 내서 대출을 내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잠실도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담보금리가 지금 여기 최저금리가 낮은 요쪽이 낮은 거부터 갖고 왔는데 기본 4%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만 여기를 얻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4%인 거고, 그 다음에 최고금리가 낮은 신용도가 안 좋더라도 이게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4.6%에서 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6에서 5%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DSR 규제에서 이 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 금리가 높다는 거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에서 돈이 필요할 때 또 금리를 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최근에 많은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재건축들이 둔촌주공도 굉장히 우량 사업이라고 했는데 위기다, 그 다음에 강남부동산도 난항이다, 재건축이 어렵다, 지금 다 재건축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도 많이 큰 요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설 자재비 같은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는 물가라고도 할 수 있죠.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이 돈 빌리는 금액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잠실 주공 같은 경우는 실거주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재건축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재건축이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아직도 인플레가 둔화해서 갈 길이 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 물가가 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아직은 높은 거다,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엔 높다, 그러니까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금리가 더 올리면 대출 받기는 더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과 더해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까지도 이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향후 조금 더 하락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실 주공 5단지 전망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예측을 좀 해보자면 전세가는 4억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최고가가 한 27억 정도에서 19억 정도로 내려왔는데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조금 더 내려가서 한 이쯤까지 온다 그러면 거의 2018년도 가격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쯤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빌빌빌빌 하다가 조금 더 이 회복을 할지, 그런 부분이 이 잠실 주공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적으로 집이 지금은 사기가 부담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짓기도 부담스러운 시기가 돼서 이 짓기가 애매한 게 재건축을 하기가 애매한 건데,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고 내려가게 되면 그래도 재건축이 되면서 조금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있는 엘스 같은 경우는 6000세대인데 지금 잠실주공은 한 4000세대 되기 때문에 한 1000세대 정도 더 넣어서, 혹은 2000세대 정도 더 넣어서 분양을 하게 된다면 재건축이 가능만 하면 재건축이 잘 될 것이고, 이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을 없애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지 결과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잠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요즘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조금 더 공부해서 정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중간에 어느 구간에 제가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잠실같이 직접적인 지역을 언급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궁금하신 지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